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5분 만에 띄우는 API 서버입니다. 제가 5분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참고한 블로그에서 5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같이 좀 썼는데, 제가 참고한 블로그는 제 그 영상 본문에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API 서버라는 것과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앱을 만들 때, 그러니까 API 서버가 단독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알라딘 같은 사이트들도 API 서버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내에 책 검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결국 알라딘으로의 많은 유입과 뭐 판매를 위한 거겠죠. API를 제공하는 건 이유가 있지만 어, 보통 앱을 만들 때도 스스로 앱을 만들 때 단독으로 앱,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만으로는 데이터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파이어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API 서버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API를 호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 API 서버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서버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 용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거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앱이 서버와 연동되지 않은 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죠. 계산기. 그런 것들 외에는 대부분 그렇게 API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웹사이트가 아닌 거죠. API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고. 이러했을 때 이 API 서버를 서버에서 만들어야 되죠. 서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API 서버가 있는 거고, 이 서버는 DB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는 거고, 사실 개발적으로 보면 여기를 이제 프론트엔드 또는 프론트 개발이다라고 하고 여기 부분을 이제 백엔드 개발이다 합니다. 백엔드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API 서버인데요. API 서버를 띄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은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것이고 뭐 노드.js로도 간단한 API 서버를 띄울 수가 있고요. 스프링 부트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자바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지원했던 그런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정말 쉽게 보통 개발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게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API 서버 띄우는 거는 제가 직접 해보니 5분보다는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간단히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로컬 기준이에요. 로컬이라는 거는 내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8080으로 띄우는 것까지. 자, 오늘 준비할 것은 JDK 설치가 필요하고요. 설치도 링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J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툴을 쓸 거고요. 자, JDK는 경로 설치하고 나서 경로가 필요하죠. 경로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잠깐 그 사이트의 내용으로 해본 거고, 요걸 뉴부터 해보겠습니다. 뉴에 프로젝트에 이름 하나 적어 주시고, 스프링부트 2로 할게요. 자, 여기서 자바 선택하시고 그래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18 버전 최근 버전 깔았어요. 오픈 JDK 깔아서 여기 보여지면 됩니다. 없으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여지면 선택. 애드 샘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create this window. 자, 참고드린 그 블로그에 보면은 여기 그 그래들이라고 해서 그래들 같은 경우는 소스를 참조하는 곳들의 위치를 적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 소스가 함수 같은 걸 썼을 때 해당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걸 디펜던시라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디펜던시. 그러면 이 위치에서 이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메이븐도 그렇고 소스를 땡겨온다고 그러죠. 가져와 가지고 빌드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쪽 소스를 한번 볼게요. 이 상태예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 이 상태인데 처음 편집하셔야 될 부분이 build.gradle. 잠시만요. 보면 빌드 스크립트가 나오고요. 1.5.8 릴리즈를 버전이죠. 버전 스프링부트 버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러한 플러그인을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라이브를 땡겨 올 거예요. 얘는 오른쪽에 이걸 하면은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로드 그래들. 그러면 에러가 땡 나죠. 자, 그러면 보면 여기 에러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org.spring 프레임워크의 부트 플러그인을 적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지금 소스에서 보니까 이게 컴파일 할 때 빌드 그래드를 수행될 때 에러가 나는데 컴파일로 안 하고 현재 버전에서는 2.1.7 버전에서는 이거를 임플레멘테이션으로 선언한다고 합니다. 임플레멘테이션으로 바꿔서 하면은 안 되죠. 원래 이렇게 소스를 가져와도 잘 안 돼요, 원래. 뭐 하나만 컴파일, 뭐, 진짜 글자 한 자만 틀려도 안 되니까 잘 꼼꼼히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자, 이 보니까 이 디펜던스 매니지먼트 io.spring. 이게 추가가 돼야 정상으로 수행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빌드 성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스를 몇 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바의 new에 패키지 뭐 패키지 이름은 com.simple.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요렇게 할게요. 뭐 샘플이긴 한데 저희 기존에 만든 게 있어서 심플 동일하게 할까요? 리팩토 하면 돼요. 리팩토 하시면 되고 샘플로 할게요. 샘플. 자, 요거는 지울게요.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총 3개네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자, 어플리케이션부터 추가합니다. 자바의 클래스 어플리케이션 소스 좀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되고 패키지 2개 추가합니다. 여기에 패키지 컨트롤러 여기에 패키지 도메인. 자, 각각 소스 넣을게요. 컨트롤러에는 헬로우 컨트롤러, 자바의 헬로우 컨트롤러, 도메인에는 헬로우. 이렇게 하고 소스 좀 가져올게요. 자, 헬로우. 뭐 객체 클래스 하나 생성한 거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set get 있고 생성될 때 요 값 넣어주는 거. 자, 헬로우 컨트롤러 가져올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헬로우라는 리퀘스트 매핑이 이제 헬로우라는 URI죠. URI 슬러시 헬로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도메인에 이 서버를 접속하고 나서 슬러시 헬로우로 치면 여기로 이제 컨트롤러 함수 중에 얘가 이제 뜰 거고 헬로우 스프링 부트라고 찍히게 되는 거죠, 화면에.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자, 실행하려면 빌드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자, 빌드 성공했네요. 자, 어플리케이션 가서 런을 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자, 런 하면 런이 됐죠. 자, 이 마크가 보이면 실행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테스트할 때는 웹사이트를 하나 띄워주셔서 로컬이에요. 자기 컴퓨터니까 로컬로 들어가 볼게요. 아, 로컬 호스트에 8080 하면은 일단 뭔가 찍히죠. 이렇게 좋은 상황이에요. 자, 뭔가 찍히지만 식별자가 헬로우로 했죠. 헬로우라면 이게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이게 서버에서 응답 값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슨 포맷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준 거예요. API로 호출했고 여기 응답입니다. 요게 API가 뭐 헬로우도 있지만 뭐 유저 또는 뭐 상품, 프로덕트 뭐 여러 가지 API들이 추가로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추가가 되고 이 응답도 바뀔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작업을 더 해주면 API 서버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헬로우는 테스트를 위해서 했지만, 여기에 API가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하나 늘고, 얘를 담아낼 수 있는 그 클래스가 하나 늘고, 헬로우처럼 뭐 유저가 생길 수도 있고, 프로덕트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늘어가는 거 하나.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프링부터로 간단하게 API 하나, 헬로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본 거죠. 자, 이게 지금 8080이라고 해서 지금 로컬 호스트에 떴어요. 그러니까 내 PC에서 접속을 해본 거예요. 내 PC에도 엄연히 이제 서버인 거니까 서버는 띄운 건 맞는데, 이 로컬 호스트, 이 파일이, 이 프로그램이 서버에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와르라는 형태로 묶고 탐캣 같은 서버에 올리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배포라고 합니다. 배포. 자, 배포 말고 이제 API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면 뭐 헬로우라는 API 있기는 어렵고, 뭐 유저라든가 뭐 프로덕이라든가 알라딘 같은 경우는 북 관련된 API들이 있죠. 이렇게 명사들이에요, 명사. 이것에 대해서 이제 API들의 행위를 하나씩 만드는 거고, API의 종류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겠죠. 아까 그 컨트롤러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API들을 만드는 것과 플러스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것들을 넣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행위가 이 함수들 안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물론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있어야 되겠죠. 유저 테이블도 있고 프로덕트 테이블도 있고 해서 이 테이블 안에 쓰여지거나 읽혀지거나 하는 함수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API 서버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약간 복잡해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API 서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